이 화면에 보이는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대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명태인지 대구인지 이면수인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물 위쪽으로 헤엄쳐 다니는 저 물고기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등이 검푸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합니다. 저 물 밖에서 나를 찾아 먹잇감으로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천적들에게서 내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물고기 배눈에 힐까요? 역시 저 심해 깊은 곳에서 나를 찾아다니는 천적들로부터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물 물고기 하나도 생존 전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생존 전략이 세팅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가장 많겠죠. 그죠? 자, 개인의 이미지도 생존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1번과 2번 세로 막대기가 잘 보이실 텐데요. 색깔이 조금 다르고 크기도 달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번과 2번이 똑같은 크기입니다. 근데 왜 작아 보이고 왜 커 보일까요? 그렇죠. 연출이 다르죠. 그리고 색깔도 다르죠. 그래서 이 연출을 떼어버리면 정확하게 막대 크기는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을 사이에는 아주 광활하고 기름진 옥토가 놓였었다고 하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늘 분쟁, 다툼,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양쪽 부락 어르신 두 분이 만나셔서 아름다운 합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맨날 싸울 게 아니라 어디쯤에다가 적절하게 평화의 경계선을 긋자. 그리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살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합의인데 그럼 어디다가 경계선을 긋느냐가 또 이게 막판 싸움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하자. 각 마을에 가장 잘 달리는 말 한 필 준비하고 새벽마다 꼬박꼬박 우러제키는 수탉 한 마리를 준비한다. 먹이도 준비하는데 먹이는 딱 한 마리만 먹이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늘 먹이를 말에게 먹이면 닭을 굶겨야 하고 닭에게 모이를 먹이면 말을 굶겨야 한다. 이 룰을 어기면 딱 몰수라는 겁니다. 자, 관건이 뭐겠습니까? 오늘 먹이를 어느 동물에게 먹이는 것이 내일 우리 영토 확장의 유불리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을은 말에게 주기로 했고 저 마을은 닭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마을에서 자고 있는데 뚜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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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굽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일까요? 어느 마을? 저 마을에서 놀래서 우르르 나가봤겠죠? 그랬더니 저 마을에 말이 그냥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닭장 가보니까 어저께 포식을 한 닭이 늘어지게 늦잠 자고 있더라는 거죠. 닭장채 걷어차니까 꼬구댁 소리 나니까 뛰어야죠. 이제 말 타고 달리는데 어저께 쫄쫄 굶긴 말의 다리에 힘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이 마을 상황입니다. 원래 새벽 4시쯤 울던 닭인데 그 전날 쫄쫄 굶겨놨더니 얘가 새벽 2시쯤에 배고프고 속이 쓰려서 소리 질렀답니다. 그 수탉이. 아, 짜증나, 배고파, 속 쓰려, 주인은 밥 주고 자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소리 났으니까 뛰어야죠. 저 말 타고 달리는데 어저께 든든히 먹어둔 말에 다리에 힘이 넘쳤겠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쯤에서 경계선이 그졌다는 우화입니다. 제가 이 우화의 제목을 아직도 못 정했습니다. 경영자 발에 강의 가니까 CEO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략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조용한 목소리로 들린 말 한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택. 선택. 이 마을과 저 마을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똑같았는데 어느 동물을 선택해서 먹이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은 선택이다. 이 말이 제 뇌리에 팍 꽂혔습니다. 개인의 사람의 이미지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보세요. 넥타이 색깔 한번 여러분께서 점수를 주신다고 가정해 보실까요? 자, 지금 저의 넥타이 점수를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주십시오. 가상의 점수판을. 그러면 여기에 딱 점수가 뜰 겁니다. 안 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력해 놨기 때문에. 점수 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바로 뜨네요. 그죠? 900점. 감사합니다. 1000점 만점이라면 뭐 대단한 점수인데요. 자, 저 900점이
저의 이 넥타이 점수가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2시간 반 전쯤에 저희 집에서 하필이면 요 넥타이를 딱 집어서 매는 순간에 3시간 후에 받을 900점의 점수를 저는 저희 집에서 미리 받고 출발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한다면 누군가를 만날 때 비춰지는 나의 이 이미지, 나의 모습, 이 평판, 나의 가치는 지금 보여주는 것 분명히 맞지만 따지고 보면 나의 과거에 나의 선택들이 쌓이고 모여서 그 순간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죠.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정체다. 이걸 인정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인정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다음 내일이든 5년 후든 10년 후든 이 다음에 나의 모습도 그 순간의 나의 모습도 지금부터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그 모습으로 나를 만들고 갖고 나가는 행위, 그거를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3가지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다시피 내적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적 이미지, 생각, 성품, 능력, 습관 여러 가지 다. 자, 내적 이미지가 있으면 두 번째로 나오는 거, 벌써 아시네요? 그렇죠. 외적 이미지가 있죠. 겉으로 표현되고 보여주고 있는 모든 현상을 통칭해서 외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사회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객과의 관계가 좋으려면은 관계에 관련된 표현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나의 현상으로 그것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아, 저 친구는 똑똑하게 생겼어. 학생들을 봐도 아, 쟤는 참 성실하게 생겼네. 어린아이를 봐도 요 순둥이 같아. 너무 착하고 이쁘네. 이런 검사도 안 해보고 테스트 아무것도 안 해보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사회적 이미지는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데 전제가 현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있던 잠옷을 입고 지금 제가 여기 말도 안 되게 나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히 그래도 저는 아마 비슷하게 이 강의를 하는 김경호 교수입니다. 틀림없는 김경호 교수입니다. 그렇죠? 강의가 같을 거 아니겠어요? 저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옷을 제가 한복을 입고 있든지 또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든지 이렇게 정장으로 하고 있든지 다 김경호입니다. 제 강의는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런데 평판이 달라지겠죠. 저 사람 뭐 방송에 저러고 나오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저러고 다니냐? 뭐 별 얘기들을 많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판이 바로 관계를 영향을 준다는 거죠. 관계에. 그래서 관계가 좋으려면 외적 이미지 현상이 좋아야 된다. 전제사항이. 근데 현상이 좋으려면 그 전 단계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단계별로 그 단계에서 위장, 포장, 분장, 변장 다 할 수 있겠죠. 가식적으로. 가식은 반드시 언젠가 들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기대치가 무너지게 되죠. 자, 이미지 메이킹이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인데 그 통합의 의미 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이미지, 하나는 외적 이미지, 하나는 사회적 이미지. 오늘 이론 공부는 요거로 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인 교육은 특히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을 이거를 내가 직접 실습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보실까요? 이거 필요하죠? 네. 이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창 누구 만나러 가실 때도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다만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2명 이상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내라는 것이 돈을 내라 이겁니다. 돈을 내라. 그런데 돈이 없을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기회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땀을 내라 그겁니다. 돈도 땀도 없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내라 그겁니다. 사표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가도 늘 얼마씩 회비를 내야 됩니다. 안 내면 회계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돈 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러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또 사표 내려고 오늘 열심히 가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낼 건 땀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땀을 고상한 말로 바꿔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두 번째는 업무 수행 능력,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3가지 능력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3가지 능력은 항상 교집합으로 뭉쳐 다닙니다.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작고 그렇긴 하겠지만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근데 메뉴에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 이유는, 자, 업무 수행이 조금 서투르다 할지라도 관계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은 주변의 선배와 동료와 후배의 고객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하나만 하고 다른 건 안 해도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닌 건 아시죠? 자, 이 3가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또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지식. 대인관계든 업무 수행이든 문제 해결이든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그걸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능이 필요하죠. 기능. 여하이 하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2, 3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나절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식과 기능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태도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마음먹는 즉시 바로 연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될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를 도와줄 내 후배, 사원을 뽑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이 왔어요. 아, 잘생겼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똑똑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보니까 자격증도 많이 땄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똑똑해요. 말 잘해요. 잘생겼어요. 자, 채용하시겠습니까? 뭐 그 정도면 뭐 그죠. 근데 마지막 하나. 애가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채용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조금 떨어져도 그건 내 가리키면 되니까. 어차피 여기 오면 이 일은 배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태도가 나쁜 사람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태도가 뭐냐? 태도를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틀이다. 아니, 지나가는데 누가 툭 쳤어요. 자극이죠. 아, 그런 건 요즘에 그 정도는 자극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뻑 때렸다고 칠까요? 똑같은 자극인데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 뭐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시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레 미안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는 그 모양, 그것을 태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밖에서 비춰지는 건 맞지만 따지고 보면 안에 그 사람 내면의 내적 이미지 속에 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틀. 그걸 찍는 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태도가 그 태도가 되기까지는 그게 프레임이 될지 거푸집이 될지 박수가 될지 그 틀이 바로 나의 태도를 찍어내는 기계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도는 겉으로 비춰지고 느껴지는 평판의 원료는 맞지만 결국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다. 요거까지 이해하시겠죠? 요즘 스펙 하는데 스펙 중요하죠. 어떤 걸 공부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자격을 내가 취득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들 아닙니까? 증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스펙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태도라는 거죠. 태도. 아까 그 똑똑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던 청년, 뭐가 없으면 안 뽑듯이 그 뭐가가 뭡니까? 바로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가
스펙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